젊은 나이부터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 예방이 어려웠던 것은 뇌졸중 예방에 관한 개인 및 사회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노년에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인식해 젊은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뇌졸중은 발병하기 전에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을 찾아 적극적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뇌의 무게는 1,400g으로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배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은 곧 우리 몸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혈관은 뇌에서 컴퓨터의 전선 또는 건물의 수도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약 18%는 뇌혈관을 통해 뇌로 공급되고 혈액 속의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하여 뇌 기능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뇌는 정상 기능을 위해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는 혈관이 매우 풍부한 기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동맥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뇌 MRA 또는 뇌혈관 조형으로 뇌혈관 질환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뇌정맥 분포입니다. 동맥을 통해 뇌로 들어온 혈액이 정맥을 통해 원활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정맥혈 배액에 장애가 있으면 뇌졸중이 발병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과 천공성 뇌경색과 밀접한 뇌동맥은 직경 0.5mm 내외의 매우 가는 뇌동맥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으로 동맥경화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 파열되어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 막힘으로 인한 폐색성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 약 70%를 차지하며 혈관 파열로 인한 파열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뇌의 깊은 부위로 들어가는 천공성 뇌동맥의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뇌동맥과리라고 하는 뇌동맥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뇌혈관이 갈라지는 부위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러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킵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동맥에 혈전이 생겨 막히는 경동맥 협착증은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색전도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다든지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간질성 경련이 있다든지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어지럼증, 말이 갑자기 끊기거나 혀가 어두워진다든지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나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말을 똑바로 못하시고 또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분은 다른 뇌혈관에도 뇌동맥경화가 있어 향후 뇌졸중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과적 예방으로 혈압 조절,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하며 뇌혈관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술 또는 시술을 이용한 적극적 예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뇌졸중이 오지 않나 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균형식, 적당한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다음으로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뇌혈관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술 또는 시술을 이용한 적극적 예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MRI 검사 결과 뇌동맥류과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임상 경험에서 보면 파열성 뇌동맥류의 크기는 5에서 10mm가 가장 많습니다.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성이 적지만 혈압 조절이 안 되면 파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술 또는 시술을 이용한 적극적 예방 치료의 위험성은 10% 미만입니다. 연령, 전신 상태, 동맥류의 위치에 따라 결찰 수술 또는 코일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혹시 유전이 되는지요? 뇌졸중의 약 70%는 뇌동맥 경화가 원인이 되며 이는 유전적 소인보다는 식생활 등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가운데 뇌동맥류, 또 해면성 혈관 기형 등에서는 매우 적은 수에서 가족력을 동반합니다. 뇌졸중은 일단 발병에 쓰러지면 늦습니다. 뇌졸중 발병 환자의 3분의 2가 반신마비의 후유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는 거의 증상을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아주 치명적이어서 눈물을 흘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이죠. 혹시 이유 없이 눈꺼풀이 처져서 감기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시진 않습니까? 이럴 땐 뇌졸중을 의심해보고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쾌변의 조건을 방송합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쾌변을 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쾌변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